안녕하세요. 아하 요양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35회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대비 기출문제 분석 실전 모의고사 2탄 실기시험 문제 해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은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을 합쳐 총 80문제가 출제되며 시험시간은 90분입니다. 필기시험은 1번부터 35번까지 35문제 중 21문제 이상을 맞아야 합격입니다. 실기시험은 36번에서 80번까지 45문제 중 27문제 이상을 맞아야 합격입니다. 필기도구 준비하시고요. 실기시험 45문제 시작합니다. 긴장하시고 풀어보세요. 문제풀이 시작! (36번) 대상자 중심 요양보호에 있어 대상자를 만지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손가락을 이용해 접촉한다. 손가락 아니고요. 손바닥 전체, 손바닥 전체를 이용해 접촉한다. 2. 대상자의 피부와 좁은 면적이 닿게 만져야 한다. 좁은 면적 아니고요. 넓은 면적이 닿게 만져야 합니다. 넓게 잡으면 대상자의 피부에 가해지는 압력이 낮아져서 좋고 존중하고 도와주는 느낌을 주게 됩니다. 3. 강하게 힘을 주어 붙잡는 것이 좋다. 아니지요? 붙잡지 않고 천천히 밑에서부터 받쳐 살짝 힘을 주는 것이 좋습니다. 4. 손이나 얼굴, 입술을 갑자기 만지면 팔이나 등을 만질 때보다 덜 놀란다. 더 놀라겠죠? 손이나 얼굴, 입술을 갑자기 만지면 팔이나 등을 만질 때보다 놀랄 수 있으므로 주의한다. 5. 인지를 자극하기 위해서는 손이나 얼굴을 만지는 것이 효과적이다. 맞습니다. 손이나 얼굴, 입술을 만질 때가 다른 부위를 만질 때보다 더 많은 뇌 부위를 자극하게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5번. 인지를 자극하기 위해서는 손이나 얼굴을 만지는 것이 효과적이다. (37번) 대상자가 기저귀 안으로 손을 자주 넣을 때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신체활동 지원 서비스의 문제 사례에 대한 대처 방안을 묻는 문제입니다. 자,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 무의식적으로 손을 넣는 것은 피부에 이상이 생겨 가려워서 그러는 것일 수 있으므로 음부에 습진, 발진 등 이상이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피부 상태 확인, 피부 상태 확인. 두 번째, 기저귀 착용이 잘 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기저귀 확인, 기저귀 확인. 자, 1번. 기저귀를 제거한다. 기저귀를 사용하는 대상자인데 제거하면 안 되겠죠? 확인을 해야죠. 2. 기저귀를 꽉 조여준다. 통풍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통풍이 안 되면 습진이나 발진 발생이 증가하겠죠? 3. 손에 소독 장갑을 끼워준다.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4. 음부의 피부 상태를 확인한다. 맞습니다. 무의식적으로 손을 넣는 것은 피부에 이상이 생겨 가려워서 그러는 것일 수 있으므로 음부에 습진, 발진 등 이상이 있는지 확인한다. 만약 피부에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가족과 의료진에게 보고한다. 5. 위아래가 붙어있는 옷으로 갈아입힌다. 좋은 방법이 아니죠? 따라서 정답은 4번. 음부의 피부 상태를 확인한다. (38번) 식탁에서 안전하게 식사하도록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바퀴가 달린 의자에 앉게 한다. 바퀴가 달린 의자는 미끄러져 넘어질 수 있습니다. 2. 의자의 앞부분에 걸터 앉게 한다. 앞부분에 앉으면 안 되고요. 안쪽 깊숙이 앉게 해야 합니다. 의자에 앉을 때는 안쪽 깊숙이 앉게 한다. 3. 앉고 서기 편하게 팔걸이가 없는 의자에 앉게 한다. 팔걸이가 있어야 합니다. 팔받침, 등받이가 있는 의자는 안전하고 좌우 균형을 잡는 데 도움을 줍니다. 4. 대상자의 발가락 끝이 바닥에 닿도록 의자 높이를 조절한다. 발가락 끝 아니고요. 의자 높이는 발바닥이 바닥에 닿을 수 있는 정도여야 안전합니다. 5. 식탁이 대상자의 배꼽 높이에 오도록 의자 높이를 조절한다. 맞습니다. 식탁의 높이는 대상자가 의자에 앉았을 때 식탁이 윗부분이 대상자의 배꼽 높이에 오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5번 식탁이 대상자의 배꼽 높이에 오도록 의자 높이를 조절한다. (39번) 왼쪽 편마비 대상자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오른쪽을 밑으로 하여 옆으로 누운 자세를 취하게 한다. 편마비 대상자는 건강한 쪽을 밑으로 하여 약간 옆으로 누운 자세를 취해야 합니다. 오른쪽이 건강한 쪽입니까? 건강한 쪽. 자, 지문에서 왼쪽 편마비라고 했으니까 오른쪽이 건강한 쪽 맞지요? 따라서 정답 2. 오른쪽을 베개와 쿠션으로 지지한다. 자, 베개와 쿠션은 마비된 쪽에 지지해야 합니다. 오른쪽이 마비된 쪽입니까? 아니죠. 왼쪽을 베개와 쿠션으로 지지해야 합니다. 3. 식사 전 고개를 왼쪽으로 돌린다. 아니죠. 머리를 올리기 어려운 대상자는 옆으로 눕히고 등에 베개를 대고 얼굴을 요양보호사가 있는 방향으로 돌려야 합니다. 4. 음식을 왼쪽으로 넣어준다. 편마비 대상자는 건강한 쪽에서 넣어줘야 합니다. 왼쪽이 건강한 쪽입니까? 왼쪽 편마비라고 했으니까 아니지요. 오른쪽이 건강한 쪽이죠. 따라서 음식을 오른쪽으로 넣어준다. 5. 식사 후 음식물이 남았는지 오른쪽 입안을 확인한다. 마비된 쪽의 음식물을 확인해야죠. 오른쪽이 마비됐습니까? 아니죠. 왼쪽 편마비라고 그랬으니까 왼쪽 입안을 확인해야 합니다. 왼쪽, 따라서 오른쪽은 틀렸죠. 정답은 1번. 오른쪽을 밑으로 하여 옆으로 누운 자세를 취하게 한다. (40번) 식사를 도울 때 사례를 예방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상체를 뒤로 젖히고 앉게 한 후 먹게 한다. 뒤로 젖히면 안 되고요. 가능하면 앉아서 상체를 약간 앞으로 숙이고 턱을 당기는 자세로 식사하게 해야 합니다. 2. 국이나 물 등으로 목을 축이고 먹게 한다. 좋은 방법이지요. 3. 식사 중 숨쉬기 어려워하면 물을 제공하면 안 되겠지요. 식사할 때 대상자가 살에 들리거나 숨쉬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식사를 중단하고 즉시 시설장이나 관리 책임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4. 음식을 반쯤 삼켰을 때 다른 음식을 넣어준다. 안 되겠지요? 완전히 삼켰는지 확인한 다음에 음식을 입에 넣어줘야 합니다. 5. 음식을 먹는 중에 수시로 다 먹었는지 물어본다. 좋은 방법이 아니죠? 음식을 먹고 있는 도중에는 대상자에게 질문을 하지 않는다. 따라서 정답은 2번. 국물이나 물 등으로 목을 축이고 먹게 한다.
41번. 경관 영양이란 입으로 음식이나 약물을 공급할 수 없을 때 목구멍이나 콧구멍으로 가느다란 고무관을 넣어 묽은 음식을 소화기관으로 바로 흘러보내 영양을 공급하는 일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경관 영양액을 주입하던 중 대상자가 구토할 때 우선적으로 해야 할 행동은 1. 비위관을 잠근다. 맞습니다. 대상자가 토하거나 청색증이 나타나면 비위관을 잠근 후 바로 시설장이나 관리 책임자 등에게 알려야 합니다. 2. 비위관을 제거한다. 비위관이 빠졌을 경우 요양보호사가 임의로 비위관을 밀어넣거나 빼면 안 됩니다. 3. 영양액 주입 속도를 늦춘다. 아니지요. 너무 천천히 주입하는 경우 음식이 상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4. 비위관이 꼬였는지 확인한다. 꼬였는지 확인하는 것은 유치도뇨관, 즉 소변줄이죠. 자, 경관영양 주입 시 비위관은 빠지거나 새는지 관찰해야 합니다. 5. 따뜻한 영양액으로 교체한다. 교체한다 아니고요. 비위관을 잠근다. 따라서 정답은 1번. 비위관을 잠근다. 42번. 대상자의 알약 복용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큰 알약은 먹기 좋게 반으로 잘라준다. 안 되겠죠? 약 삼키는 것이 힘들다고 모두 약을 잘라서 복용하면 안 됩니다. 약을 잘라서 복용할 때는 약마다 다르므로 약사와 상의해야 합니다. 2. 약병에 손가락을 넣어 약을 꺼내준다. 손가락을 넣으면 안 됩니다. 알약은 약병에서 약 뚜껑으로 옮긴 후에 손으로 옮겨야 합니다. 손으로 만진 약은 약병에 다시 넣지 않습니다. 3. 흡수가 잘 되도록 우유와 함께 복용한다. 우유 안 되고요. 녹차, 커피 등의 카페인 음료나 우유는 약이 흡수를 방해합니다. 따라서 약은 물과 함께 복용해야 합니다. 4. 약 복용 시간이 지난 경우에는 2배를 준다. 2배를 주면 안 되지요. 약 복용을 잊었을 경우 자, 3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첫째, 생각난 즉시 복용한다. 두 번째, 다음 복용 시간이 더 가까울 때에는 다음 복용 시간에 복용한다. 세 번째, 단 절대로 2배 용량을 복용해서는 안 된다. 5. 심하게 손을 떠는 대상자는 약을 입 안에 넣어준다. 맞습니다. 대상자가 손을 떨거나 입 안에 넣다가 떨어뜨려 약을 잃어버릴 우려가 있으면 직접 입 안에 넣어줘야 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5번. 심하게 손을 떠는 대상자는 약을 입 안에 넣어준다. (43번) 안연고를 투여하는 위치와 방향으로 옳은 것은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자, 코고요. 코, 자, 눈입니다. 자, 아래쪽 눈꺼풀, 즉 하안검을 잡아당겨 아래 결막낭 위에 튜브를 놓고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안연고를 2cm 정도 짜 넣는다. 자, 아래 결막낭은 하부 결막낭이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 1번 동공위 아니죠? 2번 3번 상부 아니고요. 4번 5번 하부 맞습니다. 하부 결막낭 위. 그러면 안쪽에서 바깥쪽이냐 바깥쪽에서 안쪽이냐. 자,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안연고를 2cm 정도 짜 넣는다. 자, 정답은 자,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제대로 나온 4번. 가는 하부 결막낭 위, 나는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44번. 침상 배설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주변을 조용하게 만들어준다. 조용하게 하면 안 되겠죠? 배설 시 소리가 나는 것에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변기 밑에 화장지를 깔고 텔레비전을 켜거나 음악을 틀어놓아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용변을 보게 해야 합니다. 2. 배설하는 동안 피부 상태를 잘 살핀다. 배설하는 동안 하면 안 되고요. 배설이 끝난 후, 배설이 끝난 것을 확인한 후 화장지로 회음부나 항문 부위를 닦는다. 배설물로 인해 피부가 짓무르지 않았는지 등 대상자의 피부 상태를 확인하며 닦는다. 3. 배설 후 물티슈로 닦은 후 자연 건조한다. 자연 건조 아니고요. 마른 수건으로 닦아야 합니다. 변기를 뺀 후 회음부와 둔부를 따뜻한 수건이나 물티슈로 앞에서 뒤로 잘 닦아준다. 물기가 남아있으면 대상자의 피부가 짓무르거나 피부 손상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마른 수건으로 물기를 닦아준다. 4. 침대 머리를 올려 배에 힘이 들어가도록 한다. 맞습니다. 자, 침대 머리를 올려야 배설을 하기가 쉽겠죠? 따라서 정답은 4번. 5. 차가운 물을 항문에 끼얹어서 변이를 자극한다. 차가운 물 안 되고요. 배설이 어려울 때는 미지근한 물을 항문이나 요도에 끼얹어 변이를 자극해야 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 침대 머리를 올려 배에 힘이 들어가도록 한다. (45번) 왼쪽 편마비 대상자의 이동변기 사용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이동변기는 하루에 한 번 세척한다. 하루에 한 번 아니고요. 매번 세척해야 합니다. 이동변기는 매번 깨끗이 씻어 배설물이 남아있거나 냄새가 나지 않게 한다. 2. 이동변기를 대상자의 왼쪽에 놓는다. 편마비의 경우 이동변기는 건강한 쪽에 놓아야 합니다. 지문에서 왼쪽 편마비라고 했기 때문에 건강한 쪽은 왼쪽이 아니고 오른쪽이지요. 따라서 이동변기를 오른쪽에 놓는다. 3. 이동변기를 따뜻하게 데워 제공한다. 맞습니다. 변기가 너무 차가우면 피부에 닿았을 때 놀라게 되므로 미리 따뜻한 물 또는 따뜻한 수건으로 데워둬야 합니다. 4. 침대 높이보다 이동변기를 높게 한다. 아니지요? 침대 높이와 이동변기 높이가 같도록 맞춰야 합니다. 5. 배변하는 동안 상반신을 무릎 덮개로 덮어준다. 상반신이 아니고 하반신입니다. 배설 중에는 하반신을 수건이나 무릎 덮개로 덮어준다. 따라서 정답은 3. 이동변기를 따뜻하게 데워 제공한다. (46번) 유치도뇨관이란 흔히 소변줄이라고 하는 겁니다. 유치도뇨관을 삽입한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침상에서 절대 안정을 취하게 한다. 절대 안정까지 취할 필요는 없고요. 유치도뇨관을 삽입하고 있어도 침대에서 자유로이 움직일 수 있으며 보행도 할 수가 있습니다. 2. 소변이 새면 유치도뇨관을 제거한다. 아니지요? 유치도뇨관을 강제로 빼면 요도 점막이 손상되므로 심하게 당겨지지 않게 주의해야 합니다. 3. 소변 주머니를 방광보다 높게 놓아둔다. 아니죠? 소변 주머니가 높이 있으면 소변이 역류하여 감염의 원인이 됩니다. 따라서 방광보다 높게 두지 않는다. 4. 금기사항이 없으면 수분 섭취를 권장한다. 맞습니다. 5. 하루에 한 번은 꼭 방광세척을 해야 한다. 아니죠? 요양보호사는 유치도뇨관이 교환 또는 삽입, 방광세척은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방문 간호사가 하거나 의료기관을 이용하도록 연기해야 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 금기사항이 없으면 수분 섭취를 권장한다.
47번. 의치 보관 및 관리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의치를 끼고 자게 한다. 끼고 자면 안 되고요. 잇몸에 대한 압박 자극을 해소하기 위해 자기 전에는 의치를 빼서 보관해야 합니다. 2. 흐르는 미온수에 의치를 헹군다. 미온수란 미지근한 물을 말합니다. 따라서 흐르는 미온수에 의치를 헹군다. 맞습니다. 3. 의치를 뜨거운 물에 담가 살균한다. 뜨거운 물에 담그면 안 되고요. 변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의치는 뜨거운 물에 삶거나 표백제에 담그면 안 됩니다. 4. 의치를 뺄 때는 아래쪽을 먼저 뺀다. 아래쪽 아니지요? 위쪽을 먼저 빼야 합니다. 의치를 뺄 때는 위쪽을 먼저 뺀다. 5. 물에 씻은 후 잘 말려 건조한 상태로 보관한다. 아니지요? 의치 세정제나 물이 담긴 용기에 보관하여 의치의 변형을 막아야 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 흐르는 미온수에 의치를 헹군다. (48번) 침대에서 머리를 감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침대 모서리에 어깨가 오게 한다. 어깨 아니고요. 머리가 오게 한다. 베개를 치우고 침대 모서리에 머리가 오도록 몸을 비스듬히 한다. 2. 손톱으로 두피를 마사지한다. 손톱 아니지요? 손가락 끝으로 두피를 마사지해야 합니다. 소량의 샴푸를 머리와 두피에 묻혀 손가락 끝으로 마사지하여 따뜻한 물로 헹군다. 3. 솜으로 귀를 막고 눈에 수건을 올린다. 맞습니다. 4. 린스 후에 찬물로 충분히 헹군다. 찬물 아니고요. 따뜻한 물입니다. 린스를 한 후 따뜻한 물로 머리를 충분히 헹군다. 5. 머리를 감은 후 면봉을 귀 깊숙이 넣어 물기를 제거한다. 아니죠? 면봉 사용 시 귀 안쪽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3. 솜으로 귀를 막고 눈에 수건을 올린다. (49번) 대상자의 머리 손질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모발 끝에서 두피 쪽으로 빗는다. 반대로 됐죠? 두피 쪽에서 모발 끝 쪽으로 빗는다. 2. 엎드린 자세를 취하게 한 후 머리를 빗는다. 엎드린 자세 아니고요. 침대 머리를 높이거나 가능하면 대상자를 앉혀서 머리를 빗습니다. 3. 요양보호사 취향대로 머리 모양을 손질한다. 아니죠? 대상자의 기호에 따라 머리 모양을 정리해준다. 4. 두피에 염증이 발견되면 즉시 연고를 발라준다. 아니죠? 모발과 두피에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 시설장이나 간호사 등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5. 머리카락이 엉켜 있으면 물을 묻혀서 빗는다. 맞습니다. 정답은 5번. 머리카락이 엉켜 있으면 물을 묻혀서 빗는다. (50번) 대상자의 손톱과 발톱 깎는 모양으로 옳은 것은 손톱은 어떻게? 둥글게 둥글게. 발톱은 일자로 깎아야죠. 일자로. 자, 그림에서 찾아볼게요. 1. 손톱은 일자로 틀렸죠. 발톱은 둥글게. 발톱도 틀렸습니다. 2. 손톱은 둥글게 맞고요. 발톱은 일자로 맞네요. 3. 손톱은 뾰족하게 틀렸고요. 발톱은 일자로 맞습니다. 4. 손톱은 일자로 틀렸고요. 발톱은 일자로 맞습니다. 5번. 손톱은 둥글게 맞고요. 발톱도 둥글게 틀렸지요? 따라서 손톱과 발톱 둘 다 맞는 것은 2번. 손톱은 둥글게,
발톱은 일자로. (51번) 목욕이나 샤워를 할 수 없는 대상자의 회음부 청결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항문에서 요도 방향으로 닦는다. 반대지요? 요도에서 항문 방향으로 닦는다. 항문에서 요도 방향으로 닦게 되면 감염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꼭 요도에서 항문 방향으로 닦아야 합니다. 2. 둔부와 하지를 모두 노출하여 닦는다. 아니지요? 누워서 무릎을 세우게 하고 목욕 담요를 마른 목골로 펴서 대상자의 몸과 다리를 덮습니다. 3. 여성의 회음부를 앞쪽에서 뒤쪽으로 닦는다. 맞습니다. 앞쪽은 요도, 뒤쪽은 항문이지요. 4. 남성은 음낭을 수건으로 잡고 겹치는 부분과 음경의 뒷부분을 잘 닦는다. 반대로 됐지요. 남성은 음낭이 아니고 음경을 수건으로 잡고 겹치는 부분과 음낭이 뒷면을 잘 닦는다. 5. 회음부에 염증이 있으면 소독제로 닦는다. 소독제 아니죠? 회음부에 악취나 염증, 분비물 이상이 있으면 시설장이나 간호사 등에게 보고한다. 따라서 정답은 3번. 여성이 회음부를 앞쪽에서 뒤쪽으로 닦는다. (52번) 침상에 누워있는 대상자의 체위 변경 시 요양보호사의 신체 보호를 위한 올바른 방법은 1. 두 발을 모으고 서서 균형성을 높인다. 두 발을 적당히 벌려야지요. 안정성과 균형성을 위하여 발을 적당히 벌리고 선다. 2. 대상자와 거리를 충분히 두어 요통을 예방한다. 멀리 떨어져 있으면 안 됩니다. 몸 가까이에 있어야지요. 요양보호사의 허리와 가슴 사이의 높이로 몸 가까이에서 잡고 보조해야 합니다. 3. 무릎을 펴고 중심을 높여서 골반을 안정시킨다. 아니고요. 무릎을 굽히고 중심을 낮게 하여 골반을 안정시킨다. 4. 대상자와 멀어질수록 요양보호사의 신체 손상 위험이 감소한다. 아니지요. 대상자와 멀어질수록 요양보호사 신체 손상 위험이 증가한다. 5. 다리와 몸통이 큰 근육을 사용하여 척추의 안정성을 높인다. 맞습니다. 정답은 5번. 다리와 몸통이 큰 근육을 사용하여 척추의 안정성을 높인다. (53번) 대상자가 침대 아래쪽으로 미끄러져 내려가 있을 때 위쪽으로 이동시키는 순서는 1. 나. 침대 매트를 수평으로 눕힌다. 2. 가. 베개를 머리 쪽으로 옮긴다. 3. 라. 대상자의 무릎을 세워 발바닥이 침대 바닥에 닿게 한다. 4. 마. 침상 양편에 한 사람씩 마주 서서 한쪽 팔은 어깨와 등 밑을, 다른 팔은 둔부와 대퇴를 지지하여 옮긴다. 5. 다. 침대 커버와 구겨진 옷을 잘 펼쳐준다. 따라서 정답은 4번. 나가라마다. (54번) 침대에서의 체위 변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엎드린 자세. 엎드린 자세는 복이라고도 합니다. 등에 상처가 있거나 등 근육을 쉬게 해줄 때의 자세를 말합니다. 휴식하거나 잠을 잘 때의 자세는 앙와위죠. 앙와위.
위. 자, 바로 누운 자세를 말합니다. 따라서 1번 아니고요. 2. 앙와위. 자, 바로 누운 자세죠? 휴식하거나 잠을 잘 때의 자세. 등에 상처가 있거나 등 근육을 쉬게 해줄 때의 자세는 엎드린 자세 복위입니다. 복위. 따라서 2번도 아니죠? 3. 반좌위는 반앉은 자세로 숨차거나 얼굴을 씻을 때, 식사 시나 위관 영양을 할 때의 자세입니다. 넙다리와 허리 긴장을 완화시킬 때의 자세는 복위지요. 엎드린 자세. 복위일 때, 복위를 취할 때 발목 밑에 타월을 받쳐주는 이유입니다. 타월을 받쳐주는 이유가 넙다리와 허리의 긴장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4번 복위. 복위는 엎드린 자세를 말하죠. 등에 상처가 있거나 등 근육을 쉬게 해줄 때의 자세입니다. 식사 시나 위관 영양을 할 때의 자세는 반앉은 자세, 반좌위, 반좌위. 따라서 4번 아니죠? 5번 측위는 옆으로 누운 자세를 말합니다. 둔 부위 압력을 피하거나 관장할 때의 자세를 말하죠. 둔 부위 압력을 피하거나 관장할 때 자세. 맞습니다. 정답은 5번 측위. 둔 부위 압력을 피하거나 관장할 때의 자세. (55번) 그림과 같이 휠체어를 작동하여 이동해야 하는 경우는 그림을 보시면 화살표의 방향이 중요합니다. 요양보호사가 휠체어 뒤를 발로 밟고 있는데 화살표가 밑으로 내려가 있죠? 이거는 휠체어 뒤를 발로 조심스럽게 눌러 휠체어를 뒤쪽으로 기울인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앞바퀴에 보시면 화살표가 위로 올라가 있죠? 앞바퀴를 들고 있습니다. 이런 그림은 문턱이나 문턱, 도로턱을 오를 때 그림처럼 휠체어를 작동하여 이동해야 합니다. 1. 오르막길을 오를 때 아니죠. 2. 내리막길을 내려갈 때 아닙니다. 3. 도로턱을 넘을 때 맞습니다. 요양보호사가 양팔에 힘을 주고 휠체어 뒤를 발로 조심스럽게 눌러 휠체어를 뒤쪽으로 기울이고 앞바퀴를 들어 도로턱을 넘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 4. 평평한 길 갈 때 아니고요. 5. 미끄러운 길을 갈 때 아닙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 도로턱을 넘을 때. (56번) 편마비 대상자를 침대에서 휠체어로 옮기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대상자의 양쪽 팔이 휠체어 앞쪽 바닥을 짚도록 하고 옮긴다. 대상자의 양쪽 팔이 아니고 대상자의 건강한 쪽 손으로 고정된 휠체어 팔걸이를 잡게 한다. 2. 대상자의 마비된 손이 휠체어의 손잡이를 잡도록 하고 옮긴다. 마비된 손으로 잡으면 안 되겠죠? 넘어져서 부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3. 요양보호사의 무릎으로 대상자의 건강한 쪽 무릎을 지지하여 옮긴다. 건강한 쪽이 아니고 마비 측 무릎을 지지하여 옮긴다. 4. 대상자의 건강한 쪽을 침대 난간에 30에서 45도 비스듬히 놓은 다음 반드시 잠금 장치를 잠근다. 맞습니다. 5. 휠체어에 앉힌 후 대상자의 앞에서 겨드랑이 밑으로 요양보호사의 손을 넣어 의자 깊숙이 앉힌다. 앞에서가 아니고 뒤에서지요. 대상자의 뒤에서 겨드랑이 밑으로 요양보호사의 손을 넣어
의자에 깊숙이 앉힌다. 따라서 정답은 4번. 대상자의 건강한 쪽을 침대 난간에 30에서 45도 비스듬히 놓은 다음 반드시 잠금 장치를 잠근다. 57번. 다음 그림과 같이 접이식 보행 보조기를 사용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대상자의 건강한 쪽에 서서 지지한다. 건강한 쪽이 아니고 불편한 쪽에 서야지요. 요양보호사는 항상 대상자의 기능이 불안정한 쪽에 서서 도와야 합니다. 2. 보행기를 한 번에 멀리 이동한다? 아니죠. 한 걸음씩 이동해야 합니다. 보행기를 한 번에 너무 멀리 이동하거나 앞쪽에 바퀴가 있는 보행기로 과도하게 이동하면 미끄러져 넘어질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3. 접이식 보행기를 펼친 후 잠김 버튼을 채운다. 맞습니다. 4. 건강한 다리를 보행기와 함께 이동하게 한다. 건강한 다리가 아니고 약한 다리죠. 약한 다리와 보행기를 함께 앞으로 한 걸음 정도 옮긴다. 5. 팔꿈치를 약 90도로 구부리게 하여 허리 높이로 조절한다. 90도 아니고요. 30도. 허리 높이 아니고요. 둔부 높이. 보행기는 대상자의 팔꿈치가 약 30도로 구부러지도록 대상자의 둔부 높이로 조절해야 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 접이식 보행기를 펼친 후 잠김 버튼을 채운다. 58번.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가 지팡이를 이용하여 버스를 탈 때 순서로 옳은 것은 버스를 탈 때와 계단을 오를 때는 똑같습니다. 지팡이 먼저 나오고요. 지팡이. 버스를 탈 때는 힘드니까 건강한 다리가 먼저 올라가야겠죠. 건강한 다리. 마지막에 마비된 다리. 마비된 다리. 지팡이는 어느 손에 잡아야 될까요? 건강한 손에 잡아야죠. 건강한 손은 왼손. 건강한 다리는 왼발. 자, 건강한 다리, 왼쪽 다리. 왜 왼쪽 다리죠? 오른쪽 편마비라고 했기 때문에 왼쪽 다리가 건강한 다리입니다. 그리고 마비된 다리는 오른쪽 다리. 따라서 지팡이, 건강한 다리, 마비된 다리 순서. 정답은 5번. 지팡이, 왼쪽 다리, 오른쪽 다리. 59번. 치매 대상자의 배회 감지기 관리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매트형 배회 감지기는 대상자가 다니지 않는 곳에 설치한다. 다니는 곳에 설치해야죠. 매트형 배회 감지기는 침대 또는 바닥에 설치하여 대상자가 영역을 벗어날 경우 가족이나 보호자에게 소리 또는 빛, 문자 등으로 알림을 보내어 사전에 대상자의 움직임을 확인하게 하는 장치입니다. 따라서 대상자가 다니는 곳에 설치해야 합니다. 2. 전원과 작동 여부를 수시로 확인한다. 맞습니다. 3. 배회 감지기를 흐르는 물로 세척하면 안 되겠죠? 물에 젖으면 오작동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4. 위성 항법 장치형 GPS 배회 감지기는 분실이 위험이 없다. 아니죠? 분실이 위험이 있다. 5. GPS형의 경우 방수 기능이 있다. 아닙니다. 방수 기능이 없어서 물에 젖으면 오작동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 전원과 작동 여부를 수시로 확인한다.
60번. 변비를 호소하는 제가 대상자에게 도움이 되는 음식은 1. 흰쌀밥을 제공한다. 흰쌀밥은 좋지 않습니다. 가급적 도정 과정을 적게 거친 통곡류 및 감자류, 생채소 섭취를 증가시켜야 합니다. 2. 견과류 섭취를 제한한다. 제한하면 안 되겠죠? 견과류 섭취를 증가시킨다. 3. 음식 섭취를 제한하면 안 되겠죠? 식이섬유를 충분히 섭취한다. 4. 수분 섭취를 제한하면 안 되겠죠? 수분 섭취를 충분히 한다. 5. 사과 샐러드를 제공한다. 맞습니다. 과일 통조림이나 주스 대신 생과일 섭취를 권장해야 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5번. 사과 샐러드를 제공한다. 61번. 욕창이 있는 대상자의 침구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양모, 오리털 등의 이불은 햇볕에 말린다. 햇볕이 아니고 그늘에 말려야지요. 양모, 오리털 등의 이불은 그늘에 말린다. 2. 재봉선이 없는 면 시트. 좋습니다. 3. 풀먹인 무명 시트. 풀먹인 것은 욕창에 좋지 않습니다. 소재가 두껍고 풀을 먹이거나 재봉선이 있는 것은 욕창이 원인이 되므로 피해야 합니다. 4. 합성섬유로 만든 이불 커버. 합성섬유 좋지 않지요? 이불 커버는 감촉이 좋은 면 제품이 좋습니다. 5. 두껍고 무게감이 있는 이불 좋지 않습니다. 두껍고 무거운 것은 피하고 따뜻하고 가볍고 부드러우며 보습성이 있는 것을 선택해야 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 재봉선이 없는 면 시트. 62번. 요양보호사가 당뇨병 대상자와 외출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개인활동 지원 서비스의 외출 시 동행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1. 반드시 보호자도 동행한다. 보호자도 반드시 동행할 필요는 없지요? 2. 걸을 때 보폭을 크게 한다. 크게 하면 안 됩니다. 걸을 때 보폭을 작게 한다. 3. 대상자가 복용 중인 약과 사탕을 지참한다. 맞습니다. 왜? 대상자는 당뇨병 환자이기 때문이죠. 4. 외출 시 요양보호사의 사적인 일을 처리하면 안 되겠죠? 5. 요양보호사가 원하는 물품을 미리 확인한다. 요양보호사가 원하는 게 아니고 대상자가 원하는 물품을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 대상자가 복용 중인 약과 사탕을 지참한다. 63번. 다음 대화 중 요양보호사의 공감적 반응으로 옳은 것은 공감이란 상대방이 하는 말을 상대방의 관점에서 이해하고 감정을 함께 느끼며 자신이 느낀 바를 전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람직한 공감은 상대방의 말에 충분히 귀를 기울이고 그 말을 자신의 말로 요약해서 다시 반복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반복. 대상자. 세월이 갈수록 후회되는 것도 많고 외롭고 재미있는 일도 없고. 요양보호사. 뭐라고 했을까요? 요약하고 반복하는 내용이 들어가야 합니다. 1. 어디 불편한 것 있으세요? 아니죠? 2. 부정적인 생각은 정신건강에 나빠요? 아니죠? 3.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아닙니다. 4. 요즘 많이 외롭고 힘드신가 봐요. 자, 대상자는 외롭다고 그랬죠? 자, 반복해 줬습니다. 5. 나이가 들수록 그렇게 느끼는 건 정상이에요. 따라서 정답은 4번. 요즘 많이 외롭고 힘드신가 봐요.
64번. 난청 대상자와 의사소통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난청이란 청각 기능이 저하로 잘 듣지 못하는 것을 말합니다. 1. 대상자의 옆에 앉아서 말한다. 옆에 앉으면 안 되고요. 정면에서 말해야죠. 대상자의 눈을 보며 정면에서 이야기한다. 2. 대상자에게 커다란 소리로 말한다. 청각 기능이 저하됐기 때문에 커다란 소리보다는 입을 크게 벌리며 정확하게 말해야 합니다. 입 모양으로 이야기를 알 수 있도록 입을 크게 벌리며 정확하게 말한다. 3. 무표정한 얼굴로 말한다. 아니죠. 몸짓, 얼굴 표정 등으로 의미 전달을 돕는다. 4. 보청기 입력은 낮게, 출력은 크게 조절한다. 반대로 됐습니다. 보청기를 착용할 때는 입력은 크게, 출력은 낮게 조절한다. 5. 알아들을 때까지 반복적으로 이해시킨다. 맞습니다. 말의미를 이해할 때까지 되풀이하고 이해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5번. 알아들을 때까지 반복적으로 이해시킨다. (65번) 주의력 결핍 장애 대상자와 의사소통 시 요양보호사의 태도로 올바른 것은 주의력 결핍 장애는 주의가 산만하고 활동량이 많으며 충동성과 학습 장애를 보이는 정신적 증후군을 말합니다. 1. 장소를 옮겨가며 이야기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2. 환경적 자극을 최대한 줄인다. 좋은 방법이죠. 주의력에 영향을 주는 환경적 자극을 최대한 줄여야 합니다. 3. 한 번에 여러 가지 내용을 말한다. 좋지 않은 방법이죠. 명확하고 간단하게 단계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4. 처음 보는 생소한 사물에 대하여 대화한다. 좋지 않습니다. 구체적이고 익숙한 사물에 대하여 대화해야 합니다. 5. 이해를 돕기 위해 빠르게 말한다. 빠르게 말하는 건 좋지 않고요. 메시지를 천천히, 조용히 반복해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 환경적 자극을 최대한 줄인다. (66번)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의사소통해야 하는 대상자는 물품마다 이름표를 붙여놓는다. 시간과 장소를 반복해서 말해준다. 대상자의 이름과 존칭을 자주 불러준다. 1. 언어장애. 언어장애는 외상이나 뇌병변 등으로 말하는 능력이나 듣고 이해하는 능력에 이상이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지문의 내용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2. 이해력 장애와 3. 판단력 장애는 발생한 일이 성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으로 상대방이 말하는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여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2번, 3번 아니고요. 4. 진압력 장애는 시간, 장소, 사람, 환경 등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능력에 이상이 생긴 상태를 말합니다. 지문의 내용과 관련이 있죠. 5. 주의력 결핍 장애는 주의가 산만하고 활동량이 많으며 충동성과 학습 장애를 보이는 정신적 증후군입니다. 지문의 내용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 진압력 장애. (67번) 요양보호사 기록시 준수사항으로 옳은 것은 1. 기저귀를 자주 갈아주었다. 자주는 애매한 표현이지요. 구체적으로 몇 번인지 작성해야 합니다. 2. 수차례 세면대에서 손 씻기를 도왔다. 수차례 애매한 표현이죠. 구체적으로 몇 번 세면대에서 손 씻기를 도왔는지 작성해야 합니다. 3. 아침 10시에 바나나 1개를 전부 먹여드렸다. 애매한 표현은 피하고 구체적으로 기록했습니다.
4. 오랜만에 텔레비전을 2~3시간 시청하였다. 오랜만에 며칠 만인지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5. 변비 대상자가 며칠 만에 변을 보는 것을 도왔다. 5일 만인지 6일 만인지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3. 아침 10시에 바나나 1개를 전부 먹여드렸다. (68번) 시설 대상자가 배뇨 조절이 안 되어 소변을 옷에 실금한 경우 대처 방법은 1. 즉시 기저귀를 채워준다. 좋은 방법이 아니죠. 가능한 한 빨리 더러워진 옷을 갈아입혀야 합니다. 2. 옷을 갈아입히고 안정시킨다. 좋은 방법이지요. 3. 하루 동안 수분 섭취를 제한한다. 적합한 방법이 아닙니다. 매일의 수분과 음식물 섭취 내용, 배변에 대한 대상자의 요구 등과 배설 상황을 기록하여 배설 리듬을 확인해야 합니다. 4. 실금이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를 준다. 좋은 방법이 아니죠.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고 비난하거나 화를 내지 않습니다. 5. 자존심을 지켜주기 위해 모르는 척한다.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실금으로 젖은 신체 부위는 씻기고 말려 피부를 깨끗이 유지하게 해야 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 옷을 갈아입히고 안정시킨다. (69번) 치매 대상자가 주간보호센터에서 반복적으로 집에 언제 가요? 라고 할 때 적절한 대처 방법은 반복적 질문이나 행동에 대한 대처 방법을 묻는 문제입니다. 이럴 때는 주의를 환기시켜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는 것이 좋습니다. 1. 지금은 밝으니 어두워지면 간다고 설명한다. 조금 있다가 또 집에 언제 가요? 라고 묻겠죠? 2. 집에 아무도 없으니 조금 있다가 가자고 설명한다.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3. 아들이 모시러 온다고 기다려보자고 한다. 좋은 방법 아니죠? 4. 다른 어르신들과 공놀이를 하자고 한다. 주의를 환기시켜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게 됩니다. 따라서 좋은 방법. 5. 시계를 보여주며 아직 시간이 안 되었다고 한다. 조금 있다가 또 집에 언제 가요? 라고 묻겠죠? 따라서 정답은 4번. 다른 어르신들과 공놀이를 하자고 한다. (70번) 치매 대상자에게 나타나는 수면장애의 특징은 1. 혈관성 치매에 걸리면 잠이 많아진다. 아니지요? 혈관성 치매에 걸리면 뇌순환 장애로 인해 수면 각성 리듬이 깨져 수면 장애가 자주 나타나게 됩니다. 2. 낮에 꾸벅꾸벅 조는 경우 잠을 충분히 자게 하면 안 되겠지요. 낮에 졸게 되면 수면 장애가 심해지므로 말을 걸어 자극을 줘야 합니다. 3. 낮에 산책하면 밤에 수면 장애가 심해진다? 아니죠? 산책과 같은 야외 활동을 통해 신선한 공기를 접하며 운동을 하게 되면 숙면에 도움이 됩니다. 4. 낮에 돌아다니다가 밤에 잠을 잔다. 반대로 됐지요? 밤에 일어나서 돌아다니다가 낮에 잠을 잔다. 5. 2~3일간 잠을 자지 않고 2~3일 뒤에 계속 잠을 잔다. 맞습니다. 수면장애의 특징. 정답은 5번. 2~3일간 잠을 자지 않고 2~3일 뒤에 계속 잠을 잔다. (71번) 시설에 거주하는 치매 대상자가 배회할 때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배회란 아무런 계획도 목적지도 없이 돌아다니는 행위를 말합니다. 1. 실외에 배회로를 만들어준다. 실외가 아니고 실내지요. 집안에서 배회하는 경우 배회 코스를 만들어준다. 2.
주소와 전화번호를 외우게 한다. 금방 잊어버리겠죠? 주소와 전화번호가 적힌 이름표를 대상자의 옷에 꿰매어 준다. 3. 출입구에 배를 설치하여 드나들물 관찰한다. 맞습니다. 4. 텔레비전이나 라디오를 크게 틀어놓는다.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소음은 치매 대상자로 하여금 그들에게 포위당했다는 느낌이 들게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텔레비전이나 라디오를 크게 틀어놓지 않는다. 5. 복잡한 일거리를 제공한다. 복잡한 아니고요. 단순한 일거리를 주어 에너지를 소모하게 하여 야간 배회 증상을 줄이는 게 좋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 출입구에 배를 설치하여 드나들물 관찰한다. (72번) 시설에서 치매 대상자가 같은 방을 쓰는 다른 대상자를 가리키며 다음과 같이 말할 때 요양보호사의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대상자, 저 여편네는 참 뻔뻔스러워 남이 집에 들어와 살면서 몇 달째 월세를 안 내고 있어. 요양보호사, 뭐라고 했을까요? 시설을 자기 집으로 착각하고 있죠? 월세를 안 내고 있다네요. 1. 못 들은 척하면서 반응하지 않는다.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2. 누구한테 그런 말을 들었는지 확인한다. 아니죠? 3. 월세 납입 증명서를 임의로 만들어 보여준다.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4. 시설에 있는 사실을 지속적으로 인식시킨다. 맞습니다. 규칙적으로 시간과 장소를 알려주어 현실감을 유지하게 해야 합니다. 여기는 시설입니다. 5. 다른 대상자에게 귓속말로 신경 쓰지 마세요라고 이야기해 준다. 치매 대상자 앞에서 다른 대상자에게 귓속말을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 시설에 있는 사실을 지속적으로 인식시킨다. (73번) 야간 근무 중인 요양보호사에게 치매 대상자가 바지를 내리며 같이 잠을 자자고 할 때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부적절한 성적 행동에 대한 대처 방법을 묻는 문제입니다. 1. 왜 저랑 자고 싶으세요? 라고 말한다. 적합한 방법이 아니죠? 왜? 라는 이유를 묻는 질문보다는 네, 아니요로 간단히 답할 수 있도록 질문해야 합니다. 2. 먼저 가서 주무세요 하면서 하던 일을 계속한다. 적합하지 않습니다. 3. 그런 말씀하시면 좋아하는 사탕을 안 드릴 거예요 라고 단호하게 말한다. 맞습니다. 치매 대상자가 성적으로 부적절한 행동을 할 때 즉각 멈추지 않으면 치매 대상자가 좋아하는 것을 가져간다고 경고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심한 경우 시설장이나 간호사 등에게 알리고 상의합니다. 4. 많이 외로우신가 봐요 라며 다독여준다. 좋은 방법이 아니죠? 5. 못 들은 척하면서 무시한다.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 그런 말씀하시면 좋아하는 사탕을 안 드릴 거예요 라고 단호하게 말한다. (74번) 치매 대상자와 효과적으로 대화하는 방법은 1. 대상자와 눈높이를 맞추고 이야기한다. 효과적인 대화 방법이죠. 2. 비언어적 의사소통은 삼간다. 아닙니다. 손짓, 발짓, 몸동작 등을 하거나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이는 등 비언어적인 의사소통을 하는 게 도움이 됩니다. 3. 명사 대신 대명사를 사용한다. 반대로 됐지요? 그 사람, 저것, 거기 등 대명사보다는 의자, 손자, 욕실 등 명사를 이용하여 의사소통하는 것이 좋습니다. 4. 대상자의 과거 이야기는 하지 않는다? 아니죠. 치매 대상자는 지난날을 회상하면서 자신을 되찾고
불안한 감정을 가라앉힐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과거를 회상하게 유도해야 합니다. 5. 대상자의 뒤에서 다가가면서 이야기한다. 뒤에서가 아니고 앞에서 다가가야죠. 뒤에서 다가가면 대상자가 놀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 대상자와 눈높이를 맞추고 이야기한다. (75번) 다음 상황에서 말기 치매 대상자가 보일 수 있는 반응은 요양보호사 오늘 점심은 드셨어요? 대상자 뭐라고 했을까요? 말기에는 자발적인 언어 표현이 감소되어 말수가 크게 줄어듭니다. 심하면 스스로는 말을 안 하고 앵무새처럼 상대방의 말을 그대로 따라하게 됩니다. 따라서 요양보호사가 한 말을 그대로 따라하는 것을 찾으시면 됩니다. 정답은 3번. 오늘 점심은 드셨어요? (76번) 경증 인지기능 장애 대상자와 다음 활동을 할 때 향상될 수 있는 것은 경증 인지기능 장애 대상자의 활동은 5가지가 있는데 첫째, 여러 가지 단어 말하기. 두 번째, 그림과 숫자 짝지어 기억하기. 세 번째, 물건 보며 과거 회상하기. 네 번째, 똑같이 그리기. 다섯 번째, 점선으로 옮겨 그리기가 있습니다. 디귿으로 시작되는 단어 많이 말하기. 생선 가게에서 살 수 있는 생선 이름 대기는 이 중에 첫 번째, 여러 가지 단어 말하기 활동입니다. 여러 가지 단어 말하기 활동은 언어의 유창성과 자발성을 높이기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유창성과 자발성. 따라서 1. 진압력 아니고요. 2. 목소리 크기 아닙니다. 3. 창의적 사고 아니고요. 4. 언어의 유창성 맞습니다. 5. 시공간 구별 능력 아니죠? 따라서 정답은 4번 언어의 유창성. (77번) 대상자가 넘어지면서 발목을 심하게 접질러서 통증을 호소할 때 응급처치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항생제를 투약한다. 좋은 방법이 아니죠. 2. 종아리를 마사지한다. 골절이 됐을 수도 있기 때문에 마사지하면 안 된다. 3. 발목과 발등을 쭉 펴보게 한다. 아니죠. 대상자를 안정시키고 절대로 스스로 움직이게 해서는 안 됩니다. 4. 발목을 움직여 뼈를 맞춘다.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5. 통증 부위에 냉찜질을 한다. 좋은 방법이죠. 상처 부위에 냉찜질을 하면 부풀어 오르거나 염증이 생기는 것을 줄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5번 통증 부위에 냉찜질을 한다. (78번) 날카로운 물건에 베여 손바닥이 찢어져 피가 날 때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팔을 부목으로 고정한다. 골절인 경우의 대처 방법이죠. 2. 멸균 거즈로 출혈 부위를 눌러 지혈한다. 맞습니다. 출혈의 원인이나 상처의 종류에 상관없이 가장 먼저 지혈해야 합니다. 3. 출혈 부위에 통증이 있는지 확인한다. 출혈 부위는 무조건 지혈해야 합니다. 4. 팔의 위치를 심장보다 낮게 한다. 아니죠? 높게 해야 합니다. 출혈 부위를 압박하면서 출혈 부위를 심장보다 높게 위치하도록 한다. 5. 대야에 따뜻한 물을 받아 출혈 부위를 담근다. 적합한 방법이 아니죠. 따라서 정답은 2번 멸균 거즈로 출혈 부위를 눌러
지혈한다. (79번) 심폐소생술을 할 때 가슴 압박을 실시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반응이 있고 정상적인 호흡을 하면 실시한다. 아니죠. 반응이 없으면서 정상적인 호흡이 없으면 실시합니다. 2. 흉골이 칼돌기에 한 손이 손꿈치를 놓고 그 위에 다른 한 손을 놓고 평행하게 겹친다. 흉골이 칼돌기가 아니죠. 가슴뼈, 즉 흉골이 아래쪽 절반 부위에 한 손이 손꿈치를 놓고 그 위에 다른 한 손을 놓고 평행하게 겹칩니다. 3. 양팔이 팔꿈치를 곧게 펴서 어깨와 일직선을 이루게 하고 구조자의 어깨와 대상자의 가슴이 수직이 되게 한다. 맞습니다. 4. 분당 100에서 120회의 속도로 가슴이 약 15cm 정도 눌릴 수 있게 압박한다. 15cm가 아니고 5cm죠. 5cm 정도 눌릴 수 있게 압박한다. 5. 매 압박시마다 압박 위치를 바꿔야 한다. 아니죠? 매 압박시 압박 위치가 바뀌지 않게 한다. 따라서 정답은 3번. 양팔이 팔꿈치를 곧게 펴서 어깨와 일직선을 이루게 하고 구조자의 어깨와 대상자의 가슴이 수직이 되게 한다. 80번. 자동심장 충격기 사용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정상적인 호흡은 있으나 의식이 없는 대상자에게 사용한다. 호흡이 있으면 안 되죠? 자동심장 충격기는 반응과 정상적인 호흡이 없는 심정지 대상자에게만 사용해야 합니다. 2. 분석 중이라는 음성 지시가 나오면 가슴 압박을 실시한다. 아니죠? 분석 중이니 물러나라는 음성 지시가 나오면 심폐소생술을 멈추고 대상자에게서 손을 떼야 됩니다. 3. 정극 패드는 왼쪽 빗장뼈 밑에 오른쪽 중간 겨드랑이 선에 붙인다. 반대죠? 오른쪽 패드는 오른쪽 빗장뼈 밑에, 왼쪽 패드는 왼쪽 중간 겨드랑이 선에 붙인다. 4. 제세동 쇼크 버튼을 누르기 전 다른 사람이 대상자에게서 떨어져 있는지 확인한다. 맞습니다. 5. 제세동 심장 충격 직후 가슴 압박과 인공호흡을 30대 1의 비율로 다시 실시한다. 30대 1이 아니고 30대 2 비율로 다시 실시한다. 따라서 정답은 4번. 제세동 쇼크 버튼을 누르기 전 다른 사람이 대상자에게서 떨어져 있는지 확인한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실기시험은 18문제까지 틀려도 합격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제35회 기출문제 분석 실전 모의고사 3탄 필기시험 문제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커다란 힘이 됩니다. 아하요양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